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아직 나를 잊지 못한 사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급하던지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좀 급한 사람이던지, 그래서 어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 관계에서는 여러분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좀 밀어붙여지는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진행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어서 리딩을 보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우리 관계에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도 그거를 존중하는데,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그러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내 입장에 너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 나도 이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물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내 의견을 한 번쯤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좀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유독 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괜히 물어봤다가 여러분한테 뺀찌 먹을까 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좀 굉장히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좀 조급해지는 게 있어.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막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고, 그거를 막 제안이라기보다는 이게 통보에 가깝겠지만 여러분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일이 뭐 최근에 좀 잦았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일 중에 어영부영 뭐 하나가 끼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자기한테 물어볼 새도 없이 그냥 어영부영 낑겨서 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좀 진행시키려고 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일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나? 페이지 완즈에 3 완즈에 휠 오브 포춘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좀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항상 그 다가올 일에 대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력도 있고 재주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알려주면 그 하나로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랑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여러분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행동력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여러분은 굉장히 좀 직관적이다, 본능적이다, 임기응변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빠릿빠릿한 사람.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랑 함께 한다면을 생각했을 때도 여러분이 좀 행동력이 있고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머리가 확확 도니까, 아, 이 사람하고는 미래를 함께 꾸려 나갈 수 있겠다, 그래도 좋겠다라고 이 사람이 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두려운 것은 뭐냐. 10컵에 3 소드에 탑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좀 당연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거야. 이 행복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어. 이 행복이 언젠가 깨졌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다 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일반적인 걱정인데. 아니면 이게 여러분이 좀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뭔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거야. 그래서 좋을 때는 마냥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또 최악인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자주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그걸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잘 맞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어떤 그 상황의 텀이 너무 갑작스럽게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게 그게 조금 두렵다.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텀이 너무 짧고 이 전환이 너무 빠른 거. 그러니까 확 좋았다가 확 안 좋았다가 이렇게 확확 계속 바뀌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이 사람이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너무 혼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한다거나 대화를 해서 풀어갈 어떤 그런 틈도 없이 계속 이렇게 확확 바뀌는 어떤 우리 관계에서의 분위기, 상황,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던 이분이 그렇던 이런 좀 변덕이 심한 거,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 이런 게 조금 이 사람은 걱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인지 그 사람인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킹 소드에 페이지 펜타에 나이트 완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꽤 믿을 만한 사람이고 꽤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좀 사회적인 명예도 있고, 그리고 좀 많이 배운 사람인 것 같아. 아는 게 많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뭐 이게 반전 매력이라면 반전 매력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되게 어설프게 막 자기 실리를 따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 되게 차분하고 침착하고 안정적인 사람인데 어떤 때는 갑자기 좀 사람이 너무 속물같이 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되게 적극적인 속물이 되는 어떤 그 상황을 내가 좀 여러 번 봤다. 그러니까 막 되게 샌님 같은 사람이고 되게 좀 믿음직하고 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내가 이제 마트에 뭐 식료품 같은 거를 사러 간 거야. 근데 이렇게 쇼핑을 잘 하고 있다가 저 멀리서 고등어 세일 10분 동안 3,00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뭐 번개 세일 이런 거를 하면은 카트도 내팽개치고 막 그리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고는 그 3,000원짜리 세일하는 고등어를 겟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2개나 샀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생활력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사람이 평소에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거랑 이 사람이 가끔 보이는 어떤 이런 좀 뭐라 그럴까, 현실적인 모습의 갭이 좀 크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좀 그런 상황에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속물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속물적인 기질이 어떤 이게 속물적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자기의 실리를 추구한다고 할게요. 어떤 자신의 현실에서의 실리를 추구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뭐 이게 실망스럽고 그렇지는 않지만 역시 저 사람도 사람이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좀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좋게 말하면 인간미인 거고 뭐 안 좋게 말하면 이미지 관리를 잘한다,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운 것은 뭐냐? 체리엇의 퀸 펜타의 컵 퀸.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이 사람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만큼 뭔가 차분하고 침착하고 안정적인 성정의 사람이 아닌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좀 말괄량인데, 나는 생각보다 좀 행동이 우선되는 사람인데, 나는 뭔가 꽂히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거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행동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게 이 사람하고 너무 다른 게 뭔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내 모습이 좀 싫어져. 자꾸 내 모습에 좀 괴리가 느껴지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좀 작아져. 그래서 내 얘기를 하기가, 내가 뭔가 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을 좀 실망시키게 될까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뭔가 가면을 쓰고 이 사람을 만나는 느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내가 좀 답답하다. 근데 이 사람은 킹 소드가 나오고 여러분은 페이지 완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인 지위나 뭐 명예가 좀 아직 형성이 안 된 분들이시거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이 갭 차이라는 게 이 사람은 이미 다 겪은 사람이고 겪어서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늦게 출발했으니까 늦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좀, 난 이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조금 힘들어. 그런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이 사람 수준에 맞춰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내 모습이 아닌데, 나는 나대로 좀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이룬 게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 내가 자꾸 이거 때문에 내 할 말을 못하고 자꾸 좀 주눅이 들고 나를 자꾸 감추게 되는 이 상황이 내가 좀 두렵다.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이게 그냥 보이는 대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체리엇이 좀 바람둥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는 것 같은데 내가 심증은 있는데 확증은 없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이는 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사람이 바람을 필까 봐 두렵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내 모습을 보이는 게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나를 자꾸 감추고 이 사람 앞에 있으면 내가 좀 작아지고, 그러니까 내 길을 못 펴고 하는 게 여러분은 그게 좀 불편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봐요. 여러분이 좀 이분한테 혼났나? 응? 너 너무 좀 덜렁거린다. 응? 너 너무 조심성이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잔뜩 기가 죽었나?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 이 사람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 지금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은 6 소드에 9 소드에 킹 펜타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자기가 다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기가 좀 꼰대질을 했다. 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보다 좀 어린 사람, 아직 자기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어서 그거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시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약간 애기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기한테 그거를 설명해 줘 봐야 애기가 그 말을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른들이 막 이렇게 강제로 막 이렇게 제압해가지고 애가 그 위험한 거를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좀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근데 여러분이 애가 아니니까 그냥 나한테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거나 조심하거나 할 텐데, 나한테 그냥 너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내 말대로 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좀 감정이 상한 어떤 그런 상태이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기가 꼰대짓 한 거를 좀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러분 상황을 수용하고 포용해 줘야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나이가 많든 아니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든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는 사회적인 경험이 좀 많이 쌓인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킹 소드가 나오고 자기가 생각해도 킹 펜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 약간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너무 걱정이 돼서 여러분을 위한다고 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응? 나도 내 할 일을 내가 알아서 하는 성인이야. 막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하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꼰대짓 해서 미안해. 이 말이 굉장히 좀 크게 와닿는다. 근데 지금 카드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뭐 이 사람은 좋으나 싫으나 뭐 여러분 관계에서 자기가 걱정이 되고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다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이 사람이 예상했던 문제예요. 여러분을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 감싸줘야지. 내가 다 수용해줘야지. 이 사람 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이거는 확실히 갖고 있다. 나랑 함께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는 어떠한가? 에이스 펜타의 체리엇의 나이트 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여러분한테 좀 마음적으로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해주고 싶고 자주 해주고 싶고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알게끔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앵기고 치대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생동감이란 말이에요. 어떤 명랑함, 생명력, 생동감, 이런 거. 근데 여러분에 비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거는 없어. 이 사람은 좀 낡고 정체된 느낌이지 여러분만큼의 어떤 생동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명랑한 사람이랑 엄청 침착한 사람이랑 만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적으로 여러분한테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뭔가 이 사람하고 뭐 다툰다거나 싸운다거나 했을 때도 이게 여러분이 어떤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좀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항상 좀 다가가고 풀어주는 쪽이 여러분이었어서 그런 것도 지금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람은 뭔가 싸우고 좀 다투고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서로 좀 생각을 해서 대화도 좀 하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복귀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가고 하면서 이 사람은 푸는 타입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싸우거나 다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끝을 보고 풀기까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성향인 분들이 아닐까.
근데 이 사람은 다툼이 시작되면 서로 이제 더 마음이 상할까봐 일단 거기서 멈추고 우리 내일 얘기하자. 내일 다시 얘기하자. 뭐 이렇게 하는 타입인데 여러분은 싸우면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정을 풀고 싸우기 전에 어떤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게 이 감정 기복이 너무 크다고 느끼고 이게 뭔가 빠르게 확확 전환되는 어떤 이런 거. 이게 이제 그런 좀 여러분의 성미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을까. 난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나도 마음을 전해야지. 마음을 전할 노력을 해야지. 내가 마음을 품고만 있는다고 이 사람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표현을 좀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한테 너도 좀 나한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라.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자기도 좀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우리 관계의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보고 싶다. 여러분과 어떤 지금의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기회가 돼서 나도 좀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여러분만큼 좀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사람 나랑 너무 안 맞아.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나을까? 이 사람 너무 꼰대 같아. 막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 장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성미가 급한 사람이 여러분이 맞아요? 어쨌든 이게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야. 두 분 중에 한 분은 엄청 침착하고 안정적인 분이고 또 다른 분은 성미가 엄청 급한 분이고. 근데 여러분은 좀 나이 차이가 많던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에서 좀 갭 차이가 나던지 좀 확실히 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던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그냥 정리한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여러분한테 좋은 상황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카드가 타로 카드로 치면 킹 소드랑 그 맥이 같은 카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킹 소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처음에는 이 사람의 어떤 이런 킹 소드 같은 모습이 좋아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싫어서 헤어지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안정적이고 침착하고 뭐 사회적으로 이룬 것도 있고 뭐 유식하고 박식하고 뭐 이런 게 좀 이성적이고 좀 이지적이고 지적이고 한 이런 모습이 좋아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게 너무 꼰대 같은 거야. 그래서 그게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리고 그게 나를 자꾸 주눅들게 하고 자꾸 내 모습을 감추게 만들고 나를 작아지게.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닌가. 근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도 이 사람을 좀 놓치기에는 좀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100% 여러분이 좀 미련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이 사람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도 그냥 생각만 하는 거지 뭐 이거를 뭐 정말 헤어지자고 한다거나 관계를 정리한다거나 솔직히 그런 마음은 없잖아. 카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만 많고 실행력은 없어.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내 감정이나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 이 사람이 수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좀 내가 안 그래도 이 사람한테 좀 주눅이 드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기가 좀 자존심 상하고 좀 짜치고 좀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좀 그런 거를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너무 내 기준에서 좀
혼자 생각하면서 거기에 너무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얘기하는 조언은 뭐냐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그 복잡한 쪽으로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상황을 두루두루 살펴볼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내가 그동안 피하고 있었던 거, 내가 그동안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던 것, 그거를 시도해 보는 게 사실 더 넓은 시야, 더 많은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를 조금 피하고 있었다.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맘대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날 너무 무시하고 내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저 사람 너무 꼰대 같아. 이래서 아예 뭐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생각조차 내가 하지 못했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나의 어떤 불편한 어떤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걸 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풀어내면 그게 오히려 답이 되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계속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이 카드 이름도 파이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싸우긴 싸워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도 이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는 조언을 지금 이 카드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나의 어떤 자존심으로 말미암은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계속 작아지는 게 내가 자꾸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고 나보다 먼저 사회생활을 했고 나보다 나이가 많고 이러니까 당연히 나보다 앞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알면서도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사실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나의 어떤 시야나 관점을 좀 넓히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자의식이 높은 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또 내가 재주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은데 뭐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그게 좀 자존심이 상하고 좀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안 그래도 꼰대처럼 구는 게 있는데 그거를 더 내가 트집 잡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게 아닌가. 이게 뭐 제가 여러분을 뭐 나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이분하고 얘기는 한번 해야 돼요. 어떤 싸울 각오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보이는 어떤 그런 일련의 모습들 있잖아요. 뭐 이 사람한테 뭐 좀 변덕을 부린다든지 계속 내 감정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정적으로 어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도 그 방식을 조금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도 그렇고 이 카드도 그렇고 내가 상대를 오해하고 내 어떤 생각만으로 상대를 곡해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갇혀서 내가 보는 대로만 상대를 볼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내가 그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한다. 어떤 나의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뭐 어떤 나의 불만이나 이 관계에서의 어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는 막 내가 싸울 것처럼 내가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승질대로 나는 이 자리에서 끝을 볼 거야.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낼 거야. 막 이런 자세는 사실 좋지가 않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좀 어떤 나의 이런 전투적인 모습은 좀 내려놔야 돼요.
이 사람의 대화 타입에 맞게 내가 그걸 좀 맞춰가야 돼. 왜냐면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수용해 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내 승질대로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도 이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내가 막 나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감정을 감정대로 다 표현을 해서는 이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니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면 침착하고 차분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감정적인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특히 또 요즘 같은 때에 내가 너무 수긍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명랑뽀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좀 말괄량이 약간 톰보이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자기 표현에 솔직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또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거침이 없고, 이거는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점은 장점화 시키고 단점은 내가 조금 개선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당분간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행동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거지나 이런 것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진짜 좀 배운 거나 아는 거나 이런 게 좀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좀 밝은 미래를 계속 이어가 보는 게 저한테는 그게 좋은 방향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리한다면 이라고 나온 이 카드도 사실은 지금 네가 거기에 꽂혔다고 그 꽂힌 거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기꺼이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이참에 여러분도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좀 감정의 기복이 사실 있긴 있잖아. 이참에 이 사람의 좀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뭐 차분한 대화 스킬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래, 어떤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어떤 그런 대화를 하는 방식 이런 거를 좀 이 사람한테 좀 배워봐요. 이 사람은 좀 그런 대화 방식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서, 뭐 물론 이게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대화에 임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알려줘야겠죠. 일단 여러분을 위한 조언에서 천칭 사인의 퍼스트 쿼터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플루토 사인의 목성 카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너무 좀 여러분 생각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을 바라볼 때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지금 꼰대 취급하는 거 그거를 조금 이 사람을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내가 좀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게 지금 확실히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플루토 사인이 어떤 상황의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상황 자체가 좀 탈바꿈 되는 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내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한테 내가 다가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우리 미래에 있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좀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이거에 맞춰서 나도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꼰대짓하고 내 얘기 무시하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고 이런 거에 계속 꽂혀 있기보다는 나도 나아갈 방향이나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은 둘 사이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진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이 사람이겠지?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여러분한테 꼰대짓 하는 거를 알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주의를 할 어떤 그런 마음을 먹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여러분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뭐 하루아침에 이 사람과 이렇게 비등해질 수는 없다고 해도 조금씩 이 관계에서 여러분의 입지를 좀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도 더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쉬운 건 뭐냐면 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 꼰대를 만나면서 내가 어디 나가서 나도 이런 대우 받는 사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좀 억울할 수 있지.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의 성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은 또 반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을 하고 나의 어떤 그런 감정 기복이 심한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변덕으로 이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어차피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개선해 볼 요량으로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그런 내 감정을 조절해서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내가 어떤 좀 인성적으로 이 사람한테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비즈니스 스킬이라든지 어떤 차분한 대화의 요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저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어떤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유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여요. 이 사람을 너무 꼰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 기재에는 나를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요즘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좀 말갈량이 기질이 있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천방지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조금 그래, 나도 좀 이 사람처럼 지적인 이미지를 한번 가져보자, 나도 이렇게 한번 나를 마케팅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조금 더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헤어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아직 뭐 헤어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을 품어주려는 마음이 일단 있고, 여러분한테 내가 또 감정을,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도 노력을 한다고 하니 이 사람하고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아직 나를 잊지 못한 사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좀 권태기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쪽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관계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분이고 그걸 좀 끌어가려고 하는 편이지 않나. 근데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너무 좀 행동이나 생각이 어린 것 같아요. 여러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겨서 그러니까 상황이 자꾸 여러분을 좀 독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독박 쓰는 기분이 드는데 그렇게 된 상황이 나도 너무 싫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좀 닥달하게 되고 이 사람을 좀 통제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이 원래 그런 성향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상황이 자꾸 나를 그렇게 만들어. 나를 자꾸 드세해지게 만들고 나를 계속 독해지게 만들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남은 사람이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남은 사람이 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9 완즈의 황제의 3 완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기에도 여러분이 자기한테 좀 강압적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도 여러분한테 있어. 근데 여러분이 되게 화가 난 것 같대요. 되게 지치고 화가 난 것 같대. 근데 나랑 있을 때만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화가 난 채로 이렇게 계속 나를 만날 생각인가?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하는 일이 많은 것 같대요. 그래서 나를 잘 못 챙겨. 근데 나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를 좀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못 믿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약간 자기 객관화가 좀 잘 안 되는 분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왜 지금 이 리딩을 듣게 됐는지 제가 벌써부터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의 상황에서 두려운 것은 뭐냐? 퀸 펜타의 나이트 완즈의 페이지 펜타. 이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그냥 여러분한테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었고 그게 좀 불안하고 자기가 좀 계속 눈치 보는 일이 생기고 해서 근데 여러분이 나랑 있으면 너무 이렇게 좀 화가 난 것 같은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자기가 계속 좀 쫄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번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화가 나 있었으면 다음날 만났을 때는 여러분이 좀 화가 풀려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화가 난 채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좀 심각해지는 게 계속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그래서 뭔가 이게 일촉즉발의 상황 당장이라도 뭐가 딱 터질 것 같은 게 근데 이 사람은 뭐가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이 터지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 사람한테 쏟아내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말을 해봐야 이 사람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혼자 지금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이게 9 완즈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이게 나 힘들어 나 지쳐 막 이런 표현을 안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캐치를 못 한 거야. 근데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둘 사이에
한 사람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되게 지쳐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가 빨리 인지하고 캐치해서 그 짐을 좀 덜어주고 마음을 풀어주고 감정을 나누고 좀 그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지? 오늘 뭐가 안 좋았나? 근데 화가 언제 풀릴 거지? 내일도 이럴 건가? 근데 어제 그랬는데 오늘 또 화가 계속 나 있네? 아, 이거 나 눈치 보기 너무 힘든데?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지? 계속 이럴 건가?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몰라.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라. 진짜 여러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를 몰라. 근데 뭔가 터질 것 같은 그 느낌은 자기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한번 화를 진짜 오지게 낼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여러분이 막 그렇게 화가 터져 나왔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났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화가 나고 굉장히 지쳐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때문인 거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까? 이게 좀 대책이 없다. 이거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페이지 컵에 에이스 완즈의 텐 소드. 대가리가 꽃밭이다. 아주 그냥 소녀소녀하고 소년소년하다. 아주 그냥 발랄뽀짝하다. 내 마음 썩어 들어가는 거는 모르고 아주 그냥 꿈속에서 산다. 아주 온실 속의 화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발랄뽀짝하고 순수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백침이 있고 세상을 아직 잘 모르는 꿈 많고 아직 때가 타지 않은 사회적인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이런 순박한 모습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끌렸을 수 있는데 이거 막상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너무 개 털리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지금 무의식의 카드에서 여러분 텐소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도 구수의 카드가 나오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도 텐소드의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은 진짜 할 만큼 했다. 뭐 더 할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대책이 없어.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갈아서 이 사람의 순수성을 계속 지켜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 사람이 있는 온실에 내가 계속 물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물을 퍼다 날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이 사람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계속 갈려나가는 상황.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여러분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그냥 대가리가 꽃밭이야. 안 좋게 말해서.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왜 힘든지 왜 화가 났는지 여러분이 왜 그렇게 바쁜지 도대체 이 화가 언제 풀릴 건지 그냥 이 사람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주인의 기분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강아지 같다 할까? 이렇게 강아지가 옆에 있으면 얘가 귀엽고 예쁘고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니까 보고 있으면 내가 좀 기분이 풀리기는 하지만 강아지가 옆에 있다고 한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 관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이 사람이 너무 눈치가 없고 나 혼자 이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주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향성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람은 쏙 빠져 있거든요. 자기가 나한테 다 독박을 씌워놨는데 몰라 본인이. 자기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눈치가 없게도 참 힘든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마 그게 그 모습이 매력적이어서 아마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닌가. 근데 내가 실상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대책이 없다.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두려운가? 4 펜타의 스트렝스의 6 완즈.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이미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더 이상 걸 수 있는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 사람을 포기했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물론 그럴 일도 없지만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한테 뭔가를 제안한다거나 어떤 이 관계의 방향성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가 뭔가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거나 이 사람이 그런다고 해도 이미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이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 사람의 바닥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바닥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바닥도 같이 본 게 여러분을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한테 헌신 아닌 헌신, 희생 아닌 희생을 하면서 내가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거야.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위라든지 마음을 쓰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나 자신한테도 내가 너무 실망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끌어내려요. 자꾸 여러분이 모르던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고생스럽거든. 이 사람을 챙기느라. 그러니까 나도 모르던 내 바닥을 나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자꾸 그걸 확인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마음이 들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 근데 내가 이거를 굳이 표현을 안 하려고 이 사람한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느낀단 말이야. 어떻게 그게 티가 안 나. 근데 여러분은 그런 내 모습,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막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내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 내 모습, 나의 어떤 이런 감정 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자아 성찰을 하게 돼.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계속 이 사람한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게 이 사람한테도 죄책감이 들고 나 스스로에게도 좀 자괴감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를 정리하려면 그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심지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어떤 위기의 상황인지 이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그냥 내가 화가 났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자기 때문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은 잠수 이별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막 그렇게 예의 없게 잠수 이별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지금 다 놔버리고 싶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마저 안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내 스스로 나한테 너무 실망을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기 싫어.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안 그래도 내가 전부 다 했는데 왜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냥 이 사람을 제껴버리고 싶은 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 모른 척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게 여러분이 괴롭다. 두렵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응? 이 사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이 사람 만나면서 여러분 되게 고생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사회적인 경험도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훨씬 이 사람보다 사회적인 경험이라든지 정신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가 없으면
고생시킨다니까, 옆 사람. 여러분, 근데 그 눈치도 그렇고 공감하는 것도 그렇고 다 지능의 영역이에요. 어? 이렇게 도덕성이나 책임감이나 뭐 의무감이나 이런 것도 이게 지능이 높아야 가질 수 있다. 왜냐면 그 인과관계를 자기가 다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 후의 일을 내가 예측하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좀 지능적으로다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람의 감정, 지금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람의 감정 상태는 어떠한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딱히 뭐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다만 왜 여러분이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게 지금 문제인데, 아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 아니 근데 이렇게 눈치가 없으면 이게 뭔가 내가 얘기를 해도 뭐 눈치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잖아요. 이거 일단 봅니다. 근데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일단 봅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람의 감정은 나이트 완즈의 풀의 A 완즈.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마음이 다급해요. 아니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화가 나 있고 여러분이 너무 지쳐 보이고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한테 털어놓으면 내가 그거를 해결해 줄 텐데 문제는 이게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뭐 회사 일 때문에 화가 났다. 뭐 아니면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는데 업체랑 뭐가 안 돼서 화가 났다.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심정은 다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가서 때려주면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어떻게 그 사람 차라도 긁을까? 막 이렇게. 이 사람은 그 수준이에요. 자기가 여러분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기분을 좀 여러분 기분이 풀릴 수 있게 내가 뭐라도 해야 돼. 이런 다짐이나 어떤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너 때문인데 이게 이렇게 감이 안 오니? 이 사람 참 답답하네요. 이거 얘기해주고 싶다. 근데 이게 얘기해줘도 만약에 야, 네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 네가 너무 눈치가 없어서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내가 눈치가 없다고? 야, 나 눈치 완전 빨라. 막 이 사람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참 안타깝다. 이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되게 큰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릴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면 이 사람 되게 벙찔 것 같거든요. 나 때문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사실은 나 네가 너무 눈치가 없고 내가 이렇게 너를 하나하나 다 챙기고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네 엄마야? 막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그랬다고? 네가 나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겼다고? 언제? 그런 적 없는데? 약간 이 사람 진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짝이면서 정말 네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막 이런 표정으로 그런 반응을 보일 것만 같다. 그러면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거를 뭐 참 그것만큼 곤란한 게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어떠한 미래를 원하나? 퀸 펜타의 퀸 완즈의 나인 컵. 이 사람은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게 좋아.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엄마처럼 엄청 챙기네. 여러분이 자기를 되게 알뜰히 살뜰히 챙기고 다정하고 나한테 친절하고 내가 아프면 약도 사다 주고 병원에도 데려가 주고 우리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때 되면 소풍도 같이 가주고 나들이도 시켜주고
여러분이 계속 자기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계속 받기만 하잖아. 근데 자기가 받기만 하는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던지,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모성애 투철한 여자들만 만나왔던지.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어머니 같은 어떤 그런 배려와 돌봄을 받는 거를 자기가 원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상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 자기가 자기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이제 뭐 여자라 그러면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남자면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한테 그런 걸 계속 요구하고 기대해.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걸 몰라. 그게 상대를 얼마나 쥐어짜는지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지를 몰라. 근데 자기는 받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이 관계에서 만족감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리딩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상대랑 있으면 너무 좋고 편하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나서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이 다 만들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차린 밥상에 내가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그런 상황인 거를 몰라요. 내가 밥이 먹고 싶은데 마침 밥상이 딱 차려져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마침 배가 고팠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네? 아, 난 정말 운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밥상을 누가 차렸는지, 왜 차렸는지, 왜 그 시간에 거기에 차려져 있었는지, 그 상이 차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반찬과 밥과 국, 그거에 대한 노력이나 시간이나 그런 마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여러분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현실의 왕이 된 것만 같다. 나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정말 만족스럽다.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에휴, 이거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여러분, 이거 남이 낳은 아들을 내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딸을 내가 키우고 있는 거야? 응? 프린스 메이커.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나요? 아, 이게 제가 여러분을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이미 여러분은 마음을 정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잠수 이별도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양심이 있어서 내가 너무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내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나 그렇게 내빼는 어떤 그런 비겁한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면 이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아니면 내가 그냥 이 관계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가 더 여러분한테 이로운 상황인지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자꾸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정리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하고 만날 때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그에 준하는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보장되는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관계의 방향성과 어떤 계획이 이미 있는 어떤 그런 관계였던지, 그러니까 약속을 기반으로 한 약속이나 계약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관계였어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걸었던 내 기대를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져.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만나게 된 어떤 그런 관계라 그러면
뭐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뭐 지분도 나눠야 되고, 응? 회사 뭐 회계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있다거나. 아무튼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때 뭔가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서 나의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이 관계로 하여금 내가 기대하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포기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내가 굉장히 멀리 봐야 돼. 이 새가 되게 높이 날고 있잖아요. 멀리 보려고, 멀리 보고 예측하려고 이렇게 높이 날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로 헤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헤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뭐 제 리딩은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주고 계셔서 뭐 헤어지려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이미 한 사이다. 그러면 뭐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헤어지려면 여러분은 준비도 되게 철저히 해야 되고 되게 길게 봐야 돼. 뭐 아니면 이 사람이 투자를 하라고 한 게 있는데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어. 근데 지금 마이너스야. 그 수익을 볼 때까지 어떻게 원금 회수를 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질 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은 이 사람이랑 헤어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그것도 내가 다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질려 있다니까. 나 헤어지고 싶어 죽겠는데, 정리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일단 이게 11번 카드예요. 근데 타로 카드에서 11번 카드는 이제 저스티스 카드란 말이에요.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만나려고 그러면 이렇게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결정을 하고 이 사람을 들이받던지 해서 뭔가 관계에서 끝장을 한번 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생사의 결정과도 같은 어떤 그런 심판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정신 차리게 할 만한, 이 사람이 이 관계에 있어서 깨어나게 할 만한 어떤 현실을 직시하게 할 이 사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화 시킬 어떤 그러한 사건이 한번 있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요법과도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왜냐면 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근데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진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내가 그냥 더 갈리면 되지, 내가 그냥 더 고생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이 사람 멘탈을 개 박살을 낼 어떤 그러한 다짐으로 이 사람을 한번 격하게 다그치긴 해야겠다. 그래야 이 관계가 유지가 되겠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그러면 이 과정을 하기 싫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 사람한테 나를 갈아 넣으면서 또 나는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느니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게 이게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이게 나은 상황이 아닌가. 전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르던지 그냥 상황을 수긍하고 군말 없이 체념한 상태에서 내가 이별을 준비하던지 이 두 가지 상황인데 여기도 지금 큰 그림 보라 그러고 이거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모진 소리 하고 화내고 그런 거는 못하겠어서 계속 지금 이 상황이 이어져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모진 말은 못하겠다. 내가 또 그렇게 모진 말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막 엄청 괴로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을 위한 조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조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내가 진짜 내 자식처럼 보살폈거든, 이 사람을. 나도 정이 들 만큼 들었어. 근데 여러분, 왜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이 낳은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하나요? 응? 연인으로 만나야지. 일단 여러분 지금 조언에서 처녀자리 사인에 퍼스트 쿼터에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 상황을 평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재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가 이게 더 이로운 결정이 될지 재고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뭔가 지금 관계적인 거 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좀 겹쳐 있어요? 왜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리고 지금 상세 카드에는 하얀 달에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달의 주기에 있어서의 끝물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가 되면 달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달의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고 달 스스로가 조금 안정을 찾는 시기를 얘기하거든요. 내가 더 이상 뭔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내가 여유를 갖고 거기서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나타내요. 근데 무의식에서 이제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오니까 뭔가 이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 쌍둥이 자리를 상징하는 카드는 또 러버스 카드란 말이에요. 6번 카드.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러버스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어떤 계약, 약속, 그러한 것들, 이 사람하고 엮여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수시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를 조금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려놔. 그냥 내려놔라. 뭘 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달이 차고 지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처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다 한 상태고 뭐 더 해볼 게 없어.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내가 끌어가려고 하는 것, 내가 계속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내가 계속 어떤 가능성을 기대하게 되는 것, 그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어떤 소통이라든지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기대하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를 갖는 게 나를 괴롭게 만들어. 그냥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색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일깨우려는 것, 이 사람과 소통을 하려는 것,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 내 상황을 공감해 주길 바라는 것, 나와 같이 내 짐을, 이 관계로부터 내가 짊어진 나의 짐을 나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나를 더 괴롭게 하니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라, 내려놔라. 그거에 더 이상 기대를 갖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지금 상황 딱 체크해가지고 내가 계속 유지할 거, 내가 정리할 거, 그거를 지금 뭔가 리스트업해서 이제는 좀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라는 어떤 그런 조언인 것처럼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처녀 자리가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되게 희생적이고 봉사적이고 약간 전쟁터의 간호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처녀 자리의 정신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싶어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진 별자리거든요. 다만 물고기 자리처럼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무지성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자기를 거기에 갈아 넣으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처녀자리들은 다 계산해. 내가 그렇게 희생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과치가 내가 나 자신으로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크면 처녀자리는 희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내가 희생하러 들어갔는데도
어떤 이 공공의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면 처녀자리는 희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약간 이 사람한테 내가 마치 이 사람의 어머니인 것처럼, 이 사람을 엄청 돌보고, 내가 이 사람의 아빠인 것처럼, 이 사람의 엄마인 것처럼, 막 이 사람을 엄청 돌보고, 내가 물심양면으로다가 희생하고 헌신했잖아요.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이제 따져보라는 거야. 자꾸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가능성에 의지하고 기대지 말고 계속 그거를 희망 삼아 가지 말고 현실 체크를 한번 해보자. 지금 도대체 나는 어떤 상황이냐, 난 어떤 상태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상황이냐, 여러 가지를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결정을 못하겠으면 결정하지 말고 현실에서 한번 따져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희생할 일이야? 이렇게 내가 헌신할 일이야? 내가 이렇게 이 관계에 나를 갈아놓을 일이야?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그런 사건들 있죠. 이 관계에 있어서 그걸 한번 따져보자. 점검해보자. 검토해보자. 근데 그거를 이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 해요. 여러분 혼자 진득하니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내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내가 한번 부딪혀 볼지 이거 한번 시비를 가려보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좀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저는 리딩을 길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제너럴 리딩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보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바뀌어서 나온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받기만 한 건 아닌지 내가 그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마냥 좋기만 하고 마냥 편하기만 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돌이켜 봐야 돼. 그래서 나도 이 사람한테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할지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다. 이게 만약에 리딩이 바뀌어 나왔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따져보자. 이 관계에 내가 이럴 일인가? 이렇게 갈릴 일인가? 이렇게 괴로울 일인가? 이렇게 힘들 일인가? 이거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타로입니다. 오늘의 리딩, 아직 나를 잊지 못한 사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하고 이분은 지금 같은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두 분이 이 사람 나를 두고 떠날 거야. 이 사람 나를 두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두고 있어. 이 사람 나를 두고 바람을 필지도 몰라. 어떤 이런 불안감을 두 분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 근데 불안감은 이분이 좀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딩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잘 맞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식스 펜타의 킹 소드의 세븐 완즈.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저울질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을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에서 오는 좀 자격지심 같은 그런 느낌이 더 있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되게 좀 지혜로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 어떤 현실적인 경험치가 높은 사람, 요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는 거, 어떤 그런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라서 뭐 다른 누구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독불장군처럼, 왜냐면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항상 뭐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체적이고 좀 당당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면 바로 행동을 하고 어떤 그런 모습이 이 사람한테는 그게 부럽기도 하면서 또 자기는 갖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동경하면서 그러면서 또 질투도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여러분이 갖는 어떤 객관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미지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갖는 감정이 반영돼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뭔가 여러분을 동경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동경하는 만큼 질투도 하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자기한테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서운함을 느꼈어도 그거를 섣불리 여러분한테 나 지금 너 그렇게 말한 거 서운해, 그렇게 행동한 거 서운해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게 자기의 자격지심이 들킬까 봐.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질투하는 마음이 들킬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여러분을 질투하는 게 어떤 사회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스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받은 어떤 교육 수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자기가 갖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이 사람이 굉장히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좀 질투가 있다. 그러니까 내 연인인데 내 연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걸 나는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그걸 너무 동경하는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이 자꾸 보이는 거야. 여러분의 멋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결핍을 계속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이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두려운 것은 뭐냐. 4 펜타의 나이트 소드의 데빌 카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여러분을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한테 갖는 어떤 자신의 자격지심이 들킬까 봐 여러분을 자꾸 좀 밀쳐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떽떽거려? 뭐 삐졌나? 아니 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하지 왜 맨날 저렇게 꽁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는 그런 좀 쪼잔한 모습, 좀 짜치는 모습 이런 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관계가 권태기에 들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더는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한테 자꾸 짜증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자꾸 여러분을 밀쳐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까 봐. 그래서 그러한 감정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뭔가 다른 연인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바람필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이미 다른 연인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좀 등 돌리게 될까 봐. 근데 이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본능적으로 여러분한테 이게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내가 너를 질투하는 거, 내가 너를 부러워하는 거, 내가 너한테 자격지심을 갖는 거. 이게 좀 짜치잖아. 이게 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감정인데 여러분하고 있으면 이게 자꾸 들킬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걸로 하여금 여러분이 뭔가 서운함을 느껴서 아니면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향한 마음이 식어서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요런 상황이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기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자꾸 그게 깨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매번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자기가 굉장히 당황스러웠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나인 완즈의 에이스 펜타의 행맨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느끼기에도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방어적이고 나를 너무 경계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를 경계하고 그렇게 방어적인지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얘기는 안 하고 꿍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침묵을 자기 무기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와 거리 두기를 하고 하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이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니까 그거를 어떤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어떤 자신의 필살기인 양, 어떤 자신의 무기인 양, 그거를 휘둘러.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고 싶은 내 마음을 이 사람이 자신의 무기처럼 쓰는 어떤 이러한 상황.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 이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자꾸 나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여지니까 나도 점점 그 마음이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거리 두기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자꾸 나를 슬프고 외롭게 하니까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일부러 지금 이 사람하고 좀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나를 너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상황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갖는 자격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둘이 뭐 CC인 거야. 응? 같은 학교에서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공부가 더 하고 싶었어. 막 대학원도 가고 싶고 석사도 하고 싶고 박사도 하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든지 뭐 이 사람 능력의 문제든지 응? 자기가 막 그렇게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뭐 자기가 뭐 공부를 계속할 능력이 안 됐던지 뭐 그래서 자기는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은 계속 학교에 남아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건데 이 사람은 못했는데 여러분은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뭐 내가 대리만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원했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삶을 더 응원해주고 하는 식으로 내가 뭔가 긍정적으로 나는 못 가졌지만 네가 대신 가져서 누리는 게 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원했던 꿈을 네가 이루는 걸 보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부러운 거예요. 마냥. 그래서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삐뚤어진 마음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원해도 가질 수 없었는데 쟤는 내가 원하는 걸 너무 쉽게 손에 넣는 것 같아. 쟤는 능력보다 좀 과대평가되는 것 같아. 쟤는 능력에 비해서 운이 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약간 자기도 모르게 비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은데 너무 질투나고 여러분이 부러우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자기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이거를 또 감추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한테 방어적이고 여러분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원래는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을 감추려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을 경계하고 여러분을 방어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계속 상황이 꼬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마음을 풀어줘야, 이 마음을 자기가 좀 해소를 하고 자기가 좀 해결을 해야 여러분 관계는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 자존심 상하게. 아마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아마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할 거야.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나 사실 널 질투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마음을 좀, 여러분을 더 응원하고, 자기가 좀 대리만족하는 이쪽으로 좀 방향을 돌리면 이 사람도 편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잘 진행이 되고 할 텐데,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관계에서는 이게 마음이 조금 삐뚤어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두려운 것은 뭐냐? 엠프레스의 5컵의 나이트 컵. 근데 여러분도 이게 은연중에 눈치를 채고 있나? 여러분의 환경이 좋고 어떤 여러분의 배경이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능력도 출중하고 내가 너무 잘나서 이 사람을 만나기에 내가 너무 잘났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어디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라고 꼽는 거는 어떤 이 사람의 인내심이라든지 이 사람의 성실성이라든지 뭔가 일을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걸 여러분은 굉장히 높게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는 이 사람은 너무 평범하고 여러분은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평범한 학생이 그 반에 킹카라든지 막 이런 인싸를 만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싸가 나를 만나주니까 내가 그게 되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그런 인싸인 애들이 성격도 좋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래서 자기도 되게 좋은데,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좋은데 헤어지고 이렇게 혼자 방구석에 있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 주는 거야. 나는 왜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잘나지 못했지? 나는 왜 내 연인처럼 잘생기지 않았지? 나는 왜 내 연인처럼 예쁘지 않지? 그 사람은 언제든 날 버리고 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지금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이 계속 이 사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약간 이 사람이 나한테 자격지심을 좀 갖고 있다 하는 거를 좀 애저녁에 좀 느끼고 있었을 수 있어.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은 참 잘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왜 만나? 왜 하필이면 걔야?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화려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인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오해해서 나한테 실망을 하고 마음의 방향을 돌릴까 봐, 나의 어떤 외모나 배경이나 환경만 보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만난 시간이 있다고 해도 서로를 잘 모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나를 잘 몰라. 이 사람은 남들이 나를 아는 만큼만 나를 알아.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를 좀 동경하고 나한테 좀 자격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서 이 사람한테 더 내가 좀 맞춰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자꾸 내 마음을 자기 무기처럼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어떤 무기처럼 이용해 버리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이 두려운 거는 이 사람이 어떤 내 겉모습만 보고 내 조건만 보고 나를 판단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사람한테 자꾸 실망해서 내가 자꾸 딴 데로 눈이 돌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이 두려운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이제 그게 두려운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두고 바람을 필까봐 두려운 거고, 여러분은 내가 이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갈까봐,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식어서 내 마음이 돌아설까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아직 조금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나도 지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지 못할까 봐 그게 조금 두려운 것 같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운 거고.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이 관계에서의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이 사람이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관계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진심이 뭐냐,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노력을 꽤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니 그냥 응원을 해주지. 응원을 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 꿈을 대신 이뤄주는 사람을 내가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그리고 여러분과 꿈꾸는 미래는, 이 사람이 여러분과 꿈꾸는 미래. 지금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람의 감정은 풀의 나인 완즈의 행맨. 그러니까 이게 행맨 카드가 이게 같은 카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인 완즈가 이게 같은 카드야. 그러니까 자꾸 침묵을 빌미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기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는 무기로 쓰는 거, 그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주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 나인 완즈가 나오고 행맨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이 사람 어떤 습관처럼 굳어졌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이러는 건 아니고 여러분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만 자꾸 이런 상황이 패턴처럼 자꾸 생기는 거야. 뭔가 여러분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잠수를 탄다든지 뭐 연락을 뜸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약간 나를 경계하고 나랑 거리 두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자꾸 받게 하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달래주려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냐, 뭐가 그렇게 서운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꾸 이 사람한테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한다거나 뭐 그거를 소중히 한다거나 고마워한다거나 귀하게 여긴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자기 무기처럼 쓰니까 내 마음을,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마음을 얘가 자꾸 자기가 어떤 관계에서의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무기처럼 쓰는 게, 내가 그게 실망스러워. 자꾸 이런 짓을 하니까. 아 이거 너무 짜치잖아. 너무 비열하지 않아요? 야비하고. 왜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삐뚤어졌다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 원래 심보가 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지금 뽑아보진 않을 거지만 좀 심보가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나와의 미래는 어떠한가? 3 소드의 저스티스의 킹 완즈. 이 사람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빌미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명분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승복하고 이 사람한테 매달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설설 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되게 좀 만족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그렇게 승복시키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심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데 사실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그 사람을 찍어 눌러서 내 발밑에 둠으로써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잘난 사람도 내 앞에 이렇게 무릎 꿇려 놓을 수 있는 게 나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을 되게 쥐어짤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미래는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거. 여러분을 이렇게 슬프고 외롭게 이런 감정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지금의 어떤 우리가 서먹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여러분 탓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가 그때 나한테 잘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그때 네가 내가 해달라는 걸 해줬으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이 사람이 좀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감정 관리를 못하는 건데 이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한테 자격지심을 느낄 일도 없고 너한테 질투를 느끼면서 불행할 일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해. 나한테 위자료라도 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보상을 원해요. 아니, 지금 일은 자기가 망쳐놓고 여러분 탓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상하라고, 여러분한테 보상을 받고 싶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 도대체 뭡니까? 이 사람 이렇게까지 안 봤는데 지금 리딩을 보면 볼수록 지금 이 사람 뭐예요? 왜 이렇게 찌질해?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여러분이 이렇게 막 목매고 막 이럴 만큼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정리한다고 했을 때 뭐가 더 여러분한테 나은 상황인지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좀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내가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리버스 10번 카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오쇼젠에서 이 회색 카드는 소드 카드랑 맥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흡사 10 소드랑 맥이 같은 카드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너무 시달려서 내가 감히 이 사람하고 정리할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어지자 그러면 내가 헤어짐을 당할 수는 있지만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정리하자는 말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까봐 내가 계속 너무 두려워. 아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한테는 내가 감히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여러분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막 엄청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뭔가 이 사람한테 걸려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의아하고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해서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이 카드가 마음을 먹었으면 말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 실행을 하려면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짜 환골탈태하는 느낌으로 내가 정말 달라질 어떤 다짐으로, 작정으로 그렇게 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랑 헤어지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헤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그러면 내가 엄두를 못 내겠어.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나의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릴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 근데 이 사람이랑 헤어지려면 정말 그 대면에서 보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어떤 그러한, 내가 내 세계를 갈아 엎을 만한 어떤 그러한 의지, 어떤 그러한 결심, 그게 아니면 헤어지기가 힘들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정신적으로 꽉 묶여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걸 깨고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랑 속해 있는 그 껍질 안에서 그 껍질을 뚫고 여러분이 나와야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겠다.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뭐 사이비 교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을 때 전생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18번 카드거든요. 근데 타로 카드에서 18번 카드는 달 카드란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그 의미가 굉장히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건지 마는 건지, 우리가 연인인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려. 애매해져. 그 경계가 애매해지니까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마음이 돌아서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게 되는 거, 이게 다 지금 둘 다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계속 만나려면 이렇게 애매해진 관계에 딱 못을 박는 어떤 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잠수 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이렇게 속 끓이고 있지.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가서 매달려야 이 사람이 여러분 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짓을 또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사람을 계속 만나도 문제고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이게 문제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답이 없어. 정말 그냥 혼돈의 카오스야. 실체가 없어. 뭔지를 모르겠어. 이 관계가. 우리 관계 무슨 관계야? 이거를 물어볼 사람 자체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나 혼자 어떤 실체가 없는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이 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 분명히 나는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연인이 있는데 없는 것과 같아. 없는 이만 못해. 아니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스라이팅 당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이유가 있나? 왜 여러분은 이 엄두를 못 내요? 왜 이게 정말 내가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어떤 그러한 수준의 어떤 이런 힘든 일인 거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만난다고 했을 때는 전생 카드가 나오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는 환생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근데 나는 차라리 전생에 머물지 말고 환생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너무 짜쳐. 완전 자기 자격지심으로 여러분을 너무 찍어 누르려고 하잖아. 아니 내가 잘난 걸 어떻게, 나 잘난 거 모르고 만났냐. 아, 정말 깝깝하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위한 조언에서 정갈자리 사인의 풀문에
긴장감 속에서도 텐션을 잃지 마라. 긴장감을 이겨내라. 그리고 초가을 카드에 1번 하우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조금 조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을 좀 감정적으로 좀 통제해 왔고 여러분이 거기에 많이 휘둘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각성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정갈 자리가 잘 숨어 있다가 한 방을 노리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이런 강한 독을 갖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은 안 건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이렇게 쥐어짜내니까 여러분이 이제 뭔가 각성이 돼서 이제 건드리면 꿈틀한다 막 약간 이런 뭔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려는 것이든 이 사람한테서 어떤 나의 권리를 찾으려는 것이든 여러분이 지금 뭔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전에 안 해봤던 행동을 하려니 여러분이 조금 긴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대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번 대들어서 내 권리를 찾겠다. 네가 뭔데 막 내가 막 그런 말을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거지. 그동안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짓눌려 왔어서. 그런 거라 그러면 사실 조언이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곧 그 순간이 도래하긴 할 거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 왜냐면 내가 아직 스스로 누군지를 몰라. 내가 나를 아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격인 거야. 왜냐면 내가 뭘 가졌는지를 알아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상세 카드에서 초과울 카드랑 이게 1번 카드가 나왔는데 이 1번은 나 자신을 상징하거든요. 이 1번 하우스는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내가 갖고 태어난 것, 뭐 나의 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나의 성질이라든지 특질이라든지 어떤 이런 나의 전반적인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이 초가을 카드는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초가을이 될 때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나뭇잎의 색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색이 바뀐 나무를 봤을 때 정말 이 나무가 완전히 다른 나무인 것처럼 색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골탈태하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 리버스 카드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지금 이 조언 카드에서 나온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내가 기존의 세계에서 뚫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 그 시도를 하는 것. 그 시도를 위한 의지를 갖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조언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흡사 지금 이 사람의 노예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아니 지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 탈출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게 내가 뭔가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경찰 신고를 꼭 하세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착취당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조언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계를 깨고 나올 어떤 그 결심, 그 의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자꾸 응원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너의 세계를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해. 너는 너의 세계를 버리고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어. 너에겐 그러한 용기가 있고 의지가 있어. 지금 당장 알을 깨고 나오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리딩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번 리딩 이거 왜 이렇게 추상적이지?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번호를 뽑으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거 이렇게 추상적일 수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